강원도 깊은 산골 목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성실히 살아가던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결코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손주의 돌잔치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준비한 반전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젖소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수는 장화를 신고 축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이 많다. 20마리 넘는 젖소들이 민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젖을 짜고 사료를 주는 일상이 벌써 15년째입니다. 민수는 시아버지 태길과 함께 이 목장을 일궈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축사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있는 목장이 됐습니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구나. 태길이 절뚝거리며 축사로 들어왔습니다.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장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의족을 차고도 새벽같이 일어나 소들을 돌봤습니다. 아버지, 아직 쉬시라고 했잖아요. 괜찮다. 너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태길은 의족을 차고도 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아버지가 친아버지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유가 양동이에 철철철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어제보다 좀 낫네. 하지만 태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젖을 짠 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축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또 소냄새 풀풀 나네.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일만 할 거야. 시어머니 순옥은 아침부터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농사일을 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참지만 집에서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민수가 들어오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일로 먹고 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시 가서 잘 사는데 우리만 이런 시골에서 썩어가고. 순옥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장애를 얻은 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속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태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순옥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순옥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옥은 또 한 소리 했습니다. 약값만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병원비에 의족값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어. 태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순옥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남편의 장애를 돈 문제로만 보는 것이 민수에게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 시집 보낼 걸 그랬어. 어머니, 뭐가 어머니야? 사실이잖아. 민수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태길이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다시 목장으로 나갔습니다. 소들에게 줄 건초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태길도 함께 나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다. 태길은 당뇨약을 챙겨 먹으며 답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하는 중요한 약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정해진 시간에 맞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태길의 약 복용을 체크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오늘은 좀 낫네. 하지만 태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손도 가끔 떨렸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순옥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이웃집 보니까 아들이 서울서 큰 회사 다닌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집만 이 모양이야. 사위는 농사나 짓고, 민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말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며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고 도시에서 잘 살던데. 어머니, 그만해요. 뭘 그만해. 내 팔자가 이 모양인데. 태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만 들어가서 쉬겠다. 아버지,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그냥 좀 답답해서. 민수는 태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옥의 차가운 태도는 온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갖게 된 남편에 대한 무시와 조롱은 도를 넘었습니다. 밤늦게 민수는 혼자 목장을 둘러봤습니다. 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오늘도 풀을 베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이 먹을 사료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비탈에 자란 풀을 베어 말려서 겨울 사료로 저장해야 했습니다. 계절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먹겠다. 땀을 흘리며 풀을 베던 민수는 집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옥이 창고 앞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을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시 사람 차림새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 남자가 떠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풀 베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순옥이 말했습니다. 아까 부동산 중개인이 왔었어. 부동산요. 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순옥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골 땅이라고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갑자기 땅값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왜 부동산을 불러요? 그냥 시세가 궁금해서. 순옥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순옥과 함께 나오며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까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순옥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태길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컨디션이 불안정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어지러워했습니다. 식사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봐요. 괜찮다. 그냥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태길은 자주 어지러워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입술 색깔도 창백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상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듯 행동했습니다. 또 꾀병 부리는 거 아냐? 원래 약한 척하는 게 버릇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아프신 것 같은데. 너도 참 순진하다.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민수는 순옥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순옥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약만 잘 먹으면 돼. 태길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또다시 그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순옥과 함께 창고에서 나오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지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뭐지, 저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눈빛과 몸짓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순옥의 행동도 이상했고 태기를 대하는 태도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옥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민수는 순옥의 변화가 수상했습니다. 평소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밝아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빼먹지 않고 먹고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순옥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민수는 창고 쪽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옥과 그 남자의 관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옥과 그 남자의 관계, 태길의 악화되는 건강 상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순옥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지만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창고에 몰래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쯤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걱정됐습니다. 혹시라도 순옥과 그 남자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틀 뒤 민수는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순옥이 그 남자와 포옹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제 저 늙은이만 없어지면 이 땅은 다 우리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걱정 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대화는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태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험금도 꽤 나올 거고, 당뇨 환자니까 자연사로 보겠지.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두 사람은 소사료 더미 앞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무언가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흰가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독극물인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많이 넣으면 들킬 수 있어. 소들한테 먼저 먹여보자. 문제 없으면 다른 방법도 써보고. 천천히 해야 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극물을 사료에 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들을 먼저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약에도 조금씩 넣어야겠어. 순옥은 태길의 당뇨약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가루를 조금씩 뿌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약에 독을 넣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당뇨 합병증으로 죽은 걸로 생각하겠지. 그럼 이 땅도 보험금도 다 우리 거고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거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영상을 끄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니요. 게다가 내연남과 공모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찰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길이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으악, 속이 너무 아파.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는 급히 태길을 부축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냥 체한 것 같은데. 순옥은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가야죠. 괜히 돈만 나갈 텐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과장하지 마. 그냥 체한 거야.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태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길은 의식이 흐릿했고 계속 토했습니다. 중독 증세가 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온 태길은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중독 증세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뭐래? 순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궁금증이 앞서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중독 증세 같다고 하더라고요. 중독. 뭘 잘못 먹었나? 모르겠어요. 평소와 다른 건 없었는데 민수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순옥과 그 남자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다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순옥과 그 남자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면 끝날 거야. 정말 안 들킬까?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래도 조심해야지.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병원에서 중독이라고 했다던데.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민수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든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순옥과 그 남자가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약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 양을 늘려야 하나.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음식에 넣는 건 어때?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밥에 조금씩 섞으면 모를 거야. 민수는 이 대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제 확실한 살인 계획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한편 태길의 상태는 좀 나아졌습니다. 민수가 몰래 약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순옥이 독을 넣은 약 대신 새 약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다행이에요, 아버지. 약이 잘 맞나 봐.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들어있지 않아서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행을 맡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약 바꿔준 거지. 네, 아버지.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태길도 순옥의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인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침 큰손주 서준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서준이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해? 다 준비됐어요. 친척들도 다 올 거고요. 순옥은 돌잔치 준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곧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 좋겠네요. 응, 오랜만에 다 보겠어. 이때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순옥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왔다. 태길은 손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픈 몸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손주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이런 날인데. 순옥은 친척들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거짓된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겉으로는 착한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 많이 좋아지셨네. 응, 요즘 컨디션이 좋아.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친척들은 태길의 회복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표정은 어둠침침했습니다. 남편이 나아지는 게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정말 건강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민수가 잘 돌봐줘서요. 민수 씨가 정말 효자네요. 우리 민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친척들은 민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민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잠깐 모두 주목해 주세요. 무슨 일이야? 친척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은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민수야, 갑자기 왜 그래?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창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순옥과 낯선 남자가 사료에 독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잔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 속 순옥의 모습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순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저 늙은이만 없어지면 이 땅은 다 우리 거야. 순옥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친척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믿지 마. 누군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약에 독을 넣는 장면까지 나오자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이 직접 태길의 약통에 흰 가루를 넣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당뇨 때문에 죽은 걸로 생각하겠지. 그럼 이 땅도 보험금도 다 우리 거고 보험금이 얼마나 되지? 좋기 억대는 될 거야.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태길은 충격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태길을 부축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했던 자신도 괴로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태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친척들은 순옥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사람이 어떻게 해? 형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순옥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도 모습도 분명히 순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 남자는 누구야? 설명해봐.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왜 독을 넣어? 난 정말 몰라. 하지만 아무도 순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장면이 다양한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리 신고해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죠? 네, 곧 도착합니다. 잘못 걸린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순옥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될 처지였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걸어뒀길래 이런 짓을 해? 형부가 그렇게 미웠어? 어떻게 남편을 독살하려고 해? 친척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순옥과 그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순옥은 수갑을 차고도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을 독살하려 했군요. 증거도 확실하고 자백도 녹음되어 있네요.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경찰은 민수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받아갔습니다.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태길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태길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며칠 뒤 목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소들의 울음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순옥이 없어진 집은 훨씬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우유 맛있어요. 서준이가 우유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태길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가 많이 마셔야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순옥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시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내연남과 공모한 살인미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순옥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새벽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태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목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민수야. 우리 함께 힘내자.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강원도 산골 목장에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민수를 의로운 사위라며 존경했습니다. 악행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태길과 민수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평화로운 목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